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부와 행복을 끌어당기는 말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입니다. 고은미, 김정호 지음, 한밤의 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을 바꾸는 말의 알고리즘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가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말의 알고리즘, 행복을 끌어당기는 말의 알고리즘, 부와 풍요를 끌어당기는 말의 알고리즘, 관계를 이끌어가는 말의 알고리즘, 인생이 술술 풀리는 말의 알고리즘을 통해 부와 행복을 끌어당기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방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혹은 그 전부터 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스스로를 형편없게 생각하고 자기 비하를 일삼았다면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자동으로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난 도대체 잘하는 게 뭐지? 등과 같은 말이나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누군가를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말이나 생각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즉,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생각을 오롯이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나와버린 말도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말할 경우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말할 경우에도 그 말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쓰레기 같은 말이든 보석 같은 말이든 그 말을 하기 위해선 먼저 그 생각을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쓰레기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하고 보석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보석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독을 품은 말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독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내가 먼저 그 말의 기운을 먹어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을 죽이는 말은 나를 죽이는 말이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은 결국 나를 살리는 말인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의식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주로 긍정보다 부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각의 알고리즘을 바꾸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 습관을 기르는 건 몸의 근육을 키우는 일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팔의 근육을 키우려면 팔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든 기구의 도움을 받든 반복적으로 무게 저항을 이겨낼 때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근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들 수 있는 무게가 점점 늘어납니다. 생각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쉽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는 이유는 긍정 근육보다 부정 근육이 더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긍정 근육을 반복적으로 써서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지고 그 빈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습관적인 아니오라는 말은 성장을 멈추게 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제안받았을 때 습관적으로 아니 나는 못해 해낼 자신이 없어 그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해낼 수 있을지 생각하기보단 못하는 이유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의 방향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한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낼 가능성 혹은 해낼 수 없는 가능성이 둘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가능성에 초점을 두면 가능해지고 불가능성에 초점을 두면 불가능해집니다. 가능성에 주의를 두면 가능성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보이지만 불가능성에 주의를 두면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수많은 재앙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능성보다 불가능성에 더 쉽게 주의를 집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패가 두렵거나 도전하는 것보다 안주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능력을 탓하며 나이를 탓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한계에 초점을 두는 언어 시스템을 가능성과 희망에 초점을 두는 언어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평소 쓰는 말이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도록 도와주는 말인지 멀어지게 하는 말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하겠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어렵다라는 핑계의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가능성의 말로 언어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쌓여 나만의 언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언어 시스템은 내 인생의 항로를 바꿉니다. 관계 패턴을 바꾸고 싶다면 말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 패턴이 관계 패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을 탓하고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어떤 나가 상대방의 특정 나를 불러내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나가 나의 특정 나를 불러내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의 반응에 자동으로 동조해서 자신도 같은 반응을 하면 똑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탁구 경기처럼 말입니다. 상대방에게서 공이 날라오면 무조건 그걸 받아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받아쳐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칠 것인지 생각할 틈도 없이 화가 날아오면 화로 맞받아칠 뿐입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말처럼 상대방의 말과 태도에 습관적으로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그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것은 모순입니다. 상대방과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면 원래대로 반응하지 말고 새로운 나로 반응하여 상대의 새로운 나를 불러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맞대응하는 대신 일단은 멈춰서 어떤 말을 할지 선택한 후 그전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
선택한다는 건 결국 내가 상대방의 어떤 나를 불러내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 습관이 바뀔 때 비로소 관계의 패턴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겨야 특별해집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해야 특별하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을 예쁘다고 생각해야 예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예쁘다고 생각해야 예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타인이 세운 기준에 맞춰 자신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찾기 위해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성장하기를, 바로 이 네 개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비난하거나 경멸 혹은 혐오하는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힘이 든다면 이 문장들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되뇌면서 부정적인 정서에 휩싸였던 뇌가 긍정적인 문장을 되뇌면서 불안이 잠잠해지고 화가 점점 줄어들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 문장들을 되뇌다 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정적인 나에서 긍정적인 나로 마음의 주도권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표정, 눈빛, 제스처, 언행이 달라집니다. 그 자체가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면 자연스레 친절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주변의 관계 그리고 환경도 이에 따라 변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규희 지음 서사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투에서 인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투는 내면의 그림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이 급한 성격인지 거만한지 자신감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의도와는 다른 말이 튀어나와 혹시나 오해를 사지 않을지 걱정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평소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의도치 않은 말실수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많다 보면 말실수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두렵다고 해서 필요한 순간까지 적절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오해와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이처럼 아차, 말실수했네 하면서 말실수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실수를 줄이고 필요한 말을 적절히 센스 있게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호흡을 정리하고 용건을 정돈해서 말하면 됩니다. 말은 심리를 반영합니다. 조급한 상황에서 발언권을 얻으면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제되지 못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멘트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비즈니스 자리일수록 핵심만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분위기를 편안하게 풀어보겠다고 종교, 정치, 집안 등 사적인 이야기를 화두로 삼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과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평생 말 실수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스스로 말이 지나쳤다 싶을 때는 빠르게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말 습관을 갈고 닦으며 노력하는 자신을 격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에는 자신의 품격이 담기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태도를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지금 이렇게 하면 당신들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줘?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 복은 자기가 잘 가꾸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시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과 태도가 나를 만듭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 삶을 채워갑니다. 티끌만큼도 손해보거나 불편하고 싶지 않은 태도는 결국 타인을 무리하게 만듭니다. 말이 주는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말투는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동시에 마음을 빚어내기도 합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말투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가 자꾸 늦어지고 손대기 싫은 일이 있다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귀찮음에 대한 저항력이 줄어드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사실 처음이 어려울 뿐 막상 시작하면 의외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출근하자마자 가장 하기 싫은 업무부터 해치워 버리면 성취감도 생기고 온종일 그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남은 업무도 더욱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수록 하기 전에 마법의 대사, 그냥 해보지 뭐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언가를 요청할 때 간곡한 부탁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주 도움을 받던 유관 부서 직원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큰 기대 없이 한 멘트였는데도 아닙니다. 정말 업무가 많으시네요. 힘드시겠어요.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도록 할게요. 라는 대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도 기한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아무리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는 말투는 자존감에서 나오는데요. 자신감은 사람을 끄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성 있고 당당한 태도에 매료됩니다. 진정성은 진심을 전하는 표정과 태도 그리고 목소리에 담깁니다. 목소리가 명확하고 신뢰감 있게 들린다면 메시지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에 확신과 소신이 있을 때 목소리와 태도, 말투에도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발표할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뒤로 숨지 말아야 합니다. 목소리는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바로미터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데요. 나는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라는 마음을
기본값으로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운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관상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눈빛이라고 합니다. 눈에 밝은 기운이 있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의욕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의 눈빛에는 형용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빛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의 기운과 분위기에서도 그 사람의 성격, 습관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음성에는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맑고 건강한 음성으로 말을 건네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습니다. 주변에 좋은 기운을 주고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가꾸기 위해 목소리에 투자하는 일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 위치까지 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았고 시류를 잘 탔으며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기운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내가 바라는 삶으로 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건강한 목소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4잔 이상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좋습니다. 8잔 정도가 가장 좋으나 마시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 4잔은 마셔야 합니다. 한 컵의 기준은 150에서 200cc 정도입니다. 또한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복식 호흡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입을 열고 호흡하면 성대에 바로 공기가 들어가서 목이 금방 건조해집니다. 습관적으로 목을 가다듬거나 헛기침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헛기침은 성대에 상처를 내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회사에서 동료와 업무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데 제 말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쏘아붙이듯 말한 것 같아 마음에 걸려요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알고 나만 모르는 말 습관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 습관 때문에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인간은 모방을 통해 학습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상사, 선배, 친구의 말투를 담기도 합니다. 자주 들었던 말이 자기도 모르게 뼛속까지 스며들고 유전처럼 대물림됩니다.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정적인 말투가 있다면 출처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투의 관성을 바꾸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말 습관을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내고 짜증내며 말하는 습관이 있는지 어떤 말 습관이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 습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고 불안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생겼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 습관이 나타날 때 상황을 분석하고 습관이 왜 지속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말 습관이 나오는지, 가령 마음이 조급할 때 나오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또한 왜 지속되는지 살펴보면 화가 나고 힘든 상황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하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말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대신하면 좋을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가령 미치겠다라는 말 대신에 마음이 답답하네로 왜 그러는 거야 대신에 해보는 건 어때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관찰하고 지속하는 것인데요. 바꾸고 싶은 말 습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말투 일기를 쓰며 내가 썼던 말투를 돌아본다던가 회사 동료에게 내 말 습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피드백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말 습관에 숨어 있던 감정과 심리 그리고 말 습관에 영향을 준 경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 심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의 근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내뱉던 말을 멈추면 비로소 내가 원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말 습관을 바꾼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하며 여유를 가진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습관적인 말투가 나오지 않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 상대에게 어떤 느낌으로 전해지는지, 말투가 어떤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지,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예민하고 화가 날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깎아내리는 말, 기운 빠지게 하는 말버릇이 있다면 당장 없애버리시고 긍정적이고 예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